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블루 제스민, 미국 영화 블루 제스민, 그리고 감정 연기란 게 있기나 한가? 라는 질문을 타이틀로 달았습니다. 물론 영화 블루 제스민 자체를 뭐 해몽을 한다든가 해석을 해본다든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슬쩍 이제 연기를 지어보려고 선택한 건데요. 앞에 연기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지루하다시피 반복 제가 했던 것이 연기나 삶이나 공유해야 될 본질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이란 것은 그렇게 어떤 뭐 특별한 어마어마한 계기가 있지 않는 실은 바뀌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태어남, 원시적인 태어남과 지금까지 지속해서 바탕으로 여전히 깔고 오는 것이고, 그것이 백날 허구인 연기에 들어갔다고 한들 그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연기가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상한 스타일의 연기나 연극이나 영화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과정이지 결코 결과를 살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반응이 핵심이지 행동이 핵심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행동은 자기 주체적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실은 인간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 무엇이든 결국 반응이고, 반응이 곧 사실은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반응의 연속이다 라고까지 제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응은 반드시 자극을 필요로 하죠. 아무 자극이 없는 데서 그거는 그냥 무의식적 움직임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의미를 담보할 수는 없어요. 특히 드라마 같은 데서의 뭐 그런 얘기를 쭉 했던 것 같은데, 더불어서 오늘 이 얘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배우 감정 연기 정말 좋더라.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감정이 상해요.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제가 지금 반응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지 혼자서 알아서 생깁니까? 감정은 반응 자체도 아니에요. 반응의 반응이라고. 반응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반응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그거 들고 연기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감정 연기가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돼야 된다. 감정이 좋더라. 보는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다. 왜요? 그렇게 내적인 어떤 정서, 그러니까 내적으로 흐르는 것 딱 일부분일 뿐인데 정서란 것이 그게 드러났으니까, 몸을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아는 거지. 그건 안 그런데 어떻게 알아? 그래, 만드는 사람은 연기의 재료는 절대 아니다. 연기를 감정 가지고 감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 감정 마술사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인간인 한 감정이 있죠. 지금도 저 감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감정인지 현재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감정 얘기할 때요, 언어적으로 이렇게 개념화 시키는 게 있어요. 주로 극단적인 것들입니다. 그 극단적인 그 사이사이에 엄청난 감정들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전류처럼 감정이 돌고 있습니다. 안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우울한데요. 제가 우울한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크게 있어요. 누가 알아, 그걸? 모르지. 내가 지금 거짓말 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딱딱 진단이 되는 언어화 시킬 수 있는 거 말고, 그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수억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감정은
카멜레온 같은 존재입니다. 2초 전에 3초 뒤에 지멋대로 바뀌어요.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다고 얘기하는 감정조차도 강도나 힘에 있어서나 에너지에 있어서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뭐 슬프다면 슬프단 거지. 뭐. 슬픔도 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지 어떻게 알아? 그 뭐 어쨌든 감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감정 연기란 건 결국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 결과적으로 감정이 드러날 수는 있고 그렇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감정이 동물인 건 분명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해외 시리즈 히트치는 게 있다고 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목은 좀 밝히기 좀 그러네요. 좋은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내가 아니란 걸 얘기하고, 아니라는데 제가 확신을 가지지는 물론 못하니까 아무튼 그 1탄을 재밌게 봤어요. 이제 2탄을 또 이제 성운에 힘입어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그 사이에 왜 이런 게 뭐라 그러나 그 메이킹 영상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주인공 맡았던 배우 하나가 자기 집에서 2탄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 보여준 걸 봤는데 이렇게다 여배우인데 이 분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빨간 것, 이쪽은 뭐 까만 것, 이런 식으로 감정선을 자기는 분석을 한다. 빨간 것은 흥분, 분노,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 딱 듣고는 1탄 본 것까지 후회했어요. 괜히 봤다. 2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관객이 얘기해야 될 걸 본인이 왜 얘기해, 배우가. 좀 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섭섭하기도 했고, 좀. 그래서 안 봤어.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요, 감정을 가지고 얘기할 만한 영화가, 감정이 격하게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극단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면 감정 연기란 게 뭐냐, 없다는 걸 증명하는데 좀 쉬울 것 같아서,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블루 제스민이란 미국 영화는 2013년에 뛰어난 극작가이자 천재 감독인 우디 알렌의 또 다른 작품이죠. 여기에 또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인가 뭐 그때 이 영화를 가지고 블란쳇이 또 한 번 여우주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우디 알렌이 이 영화를 어떻게 가지고 나왔을까? 근데 뭔가 좀, 어디하고 좀 이렇게 힌트를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테니시 윌리엄즈라는 극작가가 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다 아시죠? 여기에서 내가 보기에 우디 알렌이 블랑시란 존재가 산업화 사회 이전의 낭만적인 시대의 그 감성을 그대로 지니고 그것을 지킬 투쟁하는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낭만적 히스테리가 막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우디 알렌은 일단 이 인물을 싹 뺐다. 그 다음 나머지 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의 이런 틀거리들을 그대로 적당히 인물들을 수용하는 척 하면서 거기다가 21세기적 그 뉴욕의 상위적인 삶의 1%, 요 세계로 옮겨갔다. 영화 전체를 얘기할 건 아니라서 그런 현대 미국의 그 상위 1%의 삶의 뼈대만 딱 추려서 그렇게 흔들어 놨다. 그리고는 케이트 블란쳇이 주인공인데
말하자면 블랑시가 맡았던 역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다르죠. 미국 상위층 1%의 삶에서 순간적으로 느닷없이 삶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은 정신차원증이 일어나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지는데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 사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신 발작적인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블랑시나 이거나 히스테리를 연기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요. 사실 히스테리 어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어떠한 감정보다도 안에 들어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예. 외면으로 많이 삐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히스테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 연기 얘기하기 좋다. 히스테리도 감정 아닙니까? 몸이 많이 묻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이고, 이 영화를 본 반응들이 좀 저는, 글쎄, 정서 연기의 절정판이라는 둥, 메소드 연기의 교과서라는 둥, 이런. 뭐야 이거 싶어요.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블란쳇은 정서 연기를 단연코 안 했다.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블란쳇한테 전화해 가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나는 주장이 이렇습니다. 정서나 감정을 연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정서가 묻어나는가? 몸이 기본적으로 반응했고, 반응에 대한 그러니까 반응의 부산물이다. 연기의 부산물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서 묻어나왔길래, 그러면 너는 함부로 감정 연기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라고 따지듯이 되물을 수 있잖아요. 내 얘기만 계속하면 신빙성이 없으니까 인용을 좀 해볼게요. 이태리 미학가 마리오 페르니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말이 되게 좋은데, 인간은 느끼는 사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느낀다가 아니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예? 그것이 느껴진다? 수동태입니다. 느낌이란 게 감정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막 가져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얘기죠. 이 말은 결국 몸의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서란 것은 몸의 감각의 극소의 덩어리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지만 일부에 불과합니다. 감각이 집합명사라면요, 거기에 포함되는 작은 명사에 불과합니다. 정서란 것이. 왜 인간의 내면에 어떻게 정서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자꾸 이제 늘 있는 거니까 과도하게 보일 뿐이고, 나는 아니다. 특히 배우는 내가 느끼려고 들면은 저는 그때부터 연기는 망한다고. 그래서 배우는 느낌을 숙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느끼는 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물을 숙고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 그 사물에 대한 숙고가 자극이 되어서 나한테서, 내 몸 안에서 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내가 막 이거 내라 이게 아니죠.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내가 알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예로 든 감정성 분석은 저한테는 되게 좀 영상을 찍지를 만들든지 메이킹 영상을 너무 안 보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감정이란 것은 연기적으로 따지면 반응에 대한, 몸의 반응에 대한 반응이고, 어쩌면 연기의 부산물이고, 찌꺼기이고, 그렇다면은, 아니, 그러면 지금, 케이트 블란쳇에서 연기의 그 히스테리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연기할 거냐? 나오기만 기다리면 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좀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